삭제되었던 우한 연구소의 동영상이 복구되었습니다. 6월 1일 영국의 BBC와 뉴욕포스트 등의 언론에서는 대만 뉴스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진이 현장에서 박쥐를 다루고 배설물을 채취하면서도 장갑, 마스크 등 기초적인 보호장비조차 착용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박쥐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면서 마치 바늘로 잽을 맞은 기분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심하게 부풀어온 모습도 사진으로 찍혀 있어 이후 알 수 없는 병원균에 감염됐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해당 영상은 과거 중국의 언론에서 보도를 했던 영상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당시 공산당의 검열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영상의 복사본을 갖고 있던 대만의 언론이 최근 이 영상을 복구해내는데 성공하여 공개한 것이죠. 코로나19 우한연구소 기원설의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거스 달글리시 영국 세인트 조지 의대 교수와 노르웨이의 바이러스 학자인 버거 소렌센 박사는 최근 22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작성하였는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총 3가지 근거에 의하여 인위적인 바이러스임을 암시한다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정밀 분석해본 결과 바이러스들이 지닌 고유의 지문 6개가 발견되었는데 이 지문의 형태들이 모두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바이러스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에서 한 줄로 된 4개의 아미노산이 발견되었는데 이 아미노산들이 모두 양전하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자석처럼 인간 세포의 음전화 부분에 딱 달라붙게 만들어 자연 발생한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염력이 클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증폭시킨 조작의 흔적이라고 하죠. 셋째, 현재까지 인류가 연구해온 수많은 바이러스를 다 뒤져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자연조상이라고 할 만한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1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세계 연구진 중 그 누구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될 때 중간 숙주 등 자연적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기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달글리시 교수는 암 치료와 HIV 백신 개발에 관해 영국에서 손에 꼽히는 권위자이고 소렌센 박사는 노르웨이 바이오 산업협회장을 역임했으며 백신 제약사의 CEO인 만큼 코로나19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의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는 그들의 주장에 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눈에 띄는 봉쇄 정책으로 세계의 극찬을 받았던 방역 모범 국가 대만은 최근 처참하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만 일안현 나나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와 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한밤중에 모녀의 집을 찾아가더니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당신들이 우리 마을 주민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있다. 경찰을 부를 테니 마을에서 나가라며 항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남성은 모녀가 사는 2층집 창문으로 욕설을 내뱉으며 술병을 던지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을 접한 한국의 네티즌들은 일본도 코로나19 확산 초기 확진자들의 신상을 까고 집 앞에 협박 메시지를 남기는 등 미개한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 대만은 그동안 확진자가 적어서 점잖아 보였을 뿐 역시 궁지에 몰리면 본성이 드러나는구나라며 대만의 행동이 마치 일본을 닮아있다 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대부분 사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만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봉쇄 정책으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을 때는 멀쩡하다가 이제 와서 코로나19 1차 확산이 일어나는 기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5월 중순 이후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주일 동안 1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와 미국 등 의료체계가 미흡했던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기록했던 치명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심지어 사망자 중 대부분은 코로나19 진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사망하여 사망 후 검사를 해보니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다는 케이스입니다. 또한 대만 자유시보에서 2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일 신규 확진자는 302명인 한편 집계 누락자가 331명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는데요. 검사 결과가 금방금방 나오는 한국과 달리 대만은 코로나19 검사를 하여도 최대 9일이 지나야 양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1명은 집계 누락으로 분류되어 오직 투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에 대만 보건당국은 의료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아우성인데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대만은 1분기 경제성장률 3.09%를 기록하여 1.6%를 기록한 한국보다 앞섰다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또한 1인당 국민총소득은 29,230달러로 31,755달러의 한국을 앞지르기 일보 직전까지 와서 드디어 국가서해를 옳게 됐다라며 자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은 이제 백신 접종 속도가 점점 빨라지며 OECD 전망 올해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하는 반면 대만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의료 붕괴로 인한 침체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환호성을 내질렀나, 사망 플래그를 남겨버린 것인가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대만은 미국이 대표한 서방 진영의 국가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이 가능했죠. 하지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대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던 반도체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 재구성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진행될수록 미국의 대만 의존율은 떨어지게 되고 대만의 경제 성장률도 비례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을 뒤에 세우고 의기양양하던 대만에게 중국이 본격적인 보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통일의 시간표가 짜여졌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기사 제목입니다. 중국 양안 아카데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생길 위험 지수가 10점 만점에 7.21까지 올라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국공내전에 패한 장제스가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직후였던 6.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보며 양안 관계가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다며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역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대만이라 평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중국 환추시보의 총편집자인 후시지는 지난 5월 중국 전투기가 대만섬 상공으로 날아오르기 직전이라 하였고, 스이논 런민대 교수는 대만 해협에서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 말하였습니다. 미국도 같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립 데이비드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지난 5월 6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 했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지난달 23일 창정 18호 하이나남, 다레남 등 신형 전함 3척을 추격시켜 대만 상륙작전을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각 함정이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창정 18호는 전략 핵 잠수함, 하이난함은 강습 상륙함, 다레남은 공호호형 구축함이라 하기에 대만을 침공하기에 최적화된 조합이라고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을 이겼다는 여론을 뿌리며 마치 한국을 경쟁 대상 내지는 적처럼 여기던 대만은 한 달 만에 한국을 최고의 우방국이라 극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병에는 제조번호 유효기한이라는 한글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만이 수입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물량이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이기 때문에 한국어 라벨이 붙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대만인들은 중국인들이 밀수로 중국산 백신을 가져오는 것 아닌가 불안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한국어 라벨이 붙어있으니 믿음이 간다. 중국에 대항하여 싸우는 자유진영의 동지로서 한국의 백신을 보니 반가운 마음뿐이다. 앞으로 한글을 더 큰 폰트로 인쇄해서 붙이면 좋겠다 라며 안도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500만 회분의 화이자 계약을 추진했으나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에 독점 공급권을 계약한 중국 푸신그룹의 수작으로 인해 화이자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에는 WHO를 통해 자국산 시노팜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대만 국민들은 중국산 백신은 절대 안 된다며 결사 반대하고 보이콧을 하고 있기에 현재까지 인구 2,300만의 대만이 확보해놓은 백신은 35만 명 분밖에 되지 않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 온 믿을만한 백신이 공급되었으니 대만에게는 구세주의 강림과 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얼마 전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함께 대만의 우방에 설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대만은 더더욱 한국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원래 대만의 언론들은 한국을 남한이라는 명칭으로 주로 언급하는데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에서만큼은 한국이라는 명칭으로 언급하였죠. 대만 행정원 대변인 나병성은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을 언급한 부분을 고맙게 생각한다. 한미가 대만 해협의 중요성을 언급한 점에 대해 대만 또한 이에 공조할 것이다. 행정원 산하 대만 외교부도 한국과 미국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대만은 무한한 감사를 표하며 우리는 안전하고 역동적이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위해 미국, 한국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다. 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가파른 경제 성장률에 고취하여 제발 한국만큼은 제쳐버리고 싶다 아우성이던 대만이 한국은 영원한 우리의 우방국이라 말을 바꾸게 된 뒷배경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대만은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 때에만 이런 반응을 보이지 말고 혐한 선동으로 선거 지지율을 올리며 내부 결속을 다졌던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하여 대만과 한국이 중국 공산당에 대항하는 자유진영의 선봉국가 전략적 동맹 관계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